의정부 일대를 돌며 빈집이나 외부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방지 시설 없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학교 급식에 연간 400톤가량을 차지하는 콩나물을 친환경으로 공급합니다. 도는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빈집이나 외부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여성 속옷을 훔쳐 보관한 26살 A씨를 절도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을 몰래 가져나오는 등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속옷 7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으며 주거지에서 훔친 속옷 72점을 압수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도 중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를 보이다가도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온 변화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목도리에 털모자, 시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한용품으로 무장했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하얀 입김이 쉼없이 나오고 어르신들은 내복을 껴입고 나왔습니다. 많이 춥죠? 내복도 있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쓰고. 내복 2개 있고 샀어. 그다음에 조끼. 그다음에 이거 토스카나. 영하 10도의 철강 한파에 발을 동동거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아빠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감싸 안았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날씨 어때요? 네, 오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최대한 껴입을 만큼 껴입고 왔죠. 6일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기상청은 12월 한 달은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온 변화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올겨울 가장 강한 추위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 유입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맹추위에 시민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걱정이 커지는 곳 중 하나죠.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상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번 전통시장을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도리와 안면 마스크 등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사람들.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전통시장도 한산해졌습니다. 많이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좀 움츠려서 아예 거의 안 나오세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추우니까 오늘도 사람이 그닥 많이는. 예. 오전 10시가 되도록 문을 열지 않은 가게도 눈에 띕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손님이 줄자 개점 시간을 한두 시간씩 늦춘 겁니다. 그나마 옷이나 공산품을 파는 가게들은 사정이 나은 편.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들은 혹여나 추위에 상품이 얼어버릴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건이 많이 어는 게 관리하는 게 좀 힘들어서 앞에다가 비닐 천막 같은 것도 치고 나름대로 다 한 번씩 일회용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도록 하고 있죠. 야채, 과일 같은 거는. 작은 난로의 의지에 추위를 버티는 상인들. 한파에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어 힘을 냅니다. 날씨는 추워도 그래도 손님들 많이 나오시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 나오시는 손님 때문에 저희가 또 따뜻하게 일을 합니다.
깊어지는 겨울 전통시장 상인들이 한파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12월 초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난로나 전기장판 꺼내 놓으셨을 텐데요. 겨울철에는 이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화재 예방법,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전열기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온풍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기장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두천의 한 빌라에서는 라텍스 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다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기장판을 라텍스 매트에 겹쳐놓을 경우 고밀도 소재인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는 겁니다.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2,700여 건. 그중 난방기기로는 전기 히터와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열선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3년간 각각 1,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장기간 보관한 난방용품은 사용 전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외출 시에는 전열기구 전원 차단과 불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연통 등에 쌓인 재가 불티가 되어 주변으로 날아갈 수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에 가까운 만큼 난방기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시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오는 11일 오후 2시 포천시 체육공원에서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을 개최합니다. 채움, 나눔, 그리고 기쁨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모금 생방송은 포천시 기업과 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말 이웃돕기 모금 활동인데요. 이웃돕기 성금은 포천시 저소득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모금 방송에서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과 개인 기부자들이 출연하며 축하 공연으로 미스트롯 공소원과 가수 양하영, 포천 시립합창단과 청소년 댄스팀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용액 조정 등 필수 사업에 대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는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갑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은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식을 끝으로 19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포천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중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등의 비상구를 막아 즉시 사용이 어렵거나 피난, 방화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포천소방서는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1차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포상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구직자 7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행사는 직업상담사의 이력서 작성 지원, 면접 기술 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또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행사장에서 1대1 면접한 후 즉시 채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는데요.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는 구직 등록 후 직업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천시는 포천지역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 포천시 지회와 함께 귀농귀촌인 주거정착 지원을 위한 건축 분야 정책사업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김한근 포천지역 건축사회 회장, 임광식 공간정보산업협회 포천시 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귀농 귀촌인을 위한 주택 설계 컨설팅과 용역 수행, 주택 특화를 위한 기본 설계 개발 등을 협력 과제로 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민대학교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2019 아하 경민대 크리스마스 혁신 지원 사업 성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민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돼 내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경민대에서 새롭게 시작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방지시설 없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구영슬 기자입니다. 도장 작업이 한창인 금속가공업체. 공장 안이 새빨간 페인트 가루로 뒤덮입니다. 가루 속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상황은 양주시의 한 공장도 마찬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곳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소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주택가 근처나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 170여 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한 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 1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서 미세먼지 불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특사경은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했고 적발업소에 대해선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서 비중이 높은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입니다. 연간 400톤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학교 급식에 경기 친환경 콩나물을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유통진흥원은 오는 16일부터 5일 동안 90톤가량의 친환경 콩나물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유통진흥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친환경 수매 품목을 늘려 학교 급식의 건강한 먹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야생동물 구조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연천군은 부지 무상 대부와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약속했는데요. 도는 시설 조성과 지역 내 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연천 전고급 양원리 일원 1,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0년 내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오전 한때 흐리고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일요일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건강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난방은 하루 종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도 체온 유지를 위해서 마스크나 목도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